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 확인해 봤고요. 이 뉴스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메디톡스를 살펴볼 텐데 이 메디톡스의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여러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디톡스에 대해서 필러와 보톡스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어떤 평을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58만 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88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략 53% 그리고 49% 각각 늘어났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료를 포함한 내수 매출액은 1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했고 수출 규모는 1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억 원 대비 90%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필러 제품인 뉴라미스의 어떤 매출이 지난해 1분기 40억에서 올해 1분기 102억으로 155% 증가한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어떤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건데요. 메디톡스에 대한 의견은 중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다는 점이고 보톡스와 필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매물대가 지금 현재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수급 주체들 예를 들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세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필러와 보톡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런 어떤 기대를 충족하는지를 보면서 여유롭게 대응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나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은 그 수급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중립 의견을 드린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지 살펴볼 텐데, 자, 아모레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아모레주에 대해서 자회사 에뛰드가 2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시현한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아모레주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7,593억 그리고 4,19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실적 호조를 시현을 했고 이니스프리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최근까지 매출의 어떤 역신장과 영업 적자로 부진했던 에뛰드가 1분기 123억 원의 영업 흑자를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신상품의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로드샵이라든가 면세점,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어떤 매출이 고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판매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모레주의 연결 매출액이 6조 9,93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1조 2,396억 원 정도에 달할 전망인데요. 차트상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16만 원대를 좀 가볍게 돌파를 했고 전 고점까지는 무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수 가격은 17만 원 이하, 지금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는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조금 전에 그 김영롱 앵커와 이재경 기자가 이란과 우리나라의 그 MOU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건설주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주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건설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의 공사 수주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 지수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124.93인데요. 전 거래일보다 1.13% 올랐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닌데 일단은 최근에 좀 꾸준하게 올라왔던 거에 대비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전에 사드아바드
조목리궁에서 이제 있었던 뭐 어떤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건을 체결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 쪽에 관련된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재건 등의 뭐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을 했는데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이 거의 371억 달러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해서 가장 이제 강세를 보일 만한 건 이제 건설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인 의견은 매수 의견을 드릴 건데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국내 상황 때문에 투자처가 사실상 뭐 주식 쪽이나 뭐 이런 금융시장 쪽으로 물론 가기도 하지만 뭐 반대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몰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설주가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것이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건설주를 끌고 갈 만한 원동력이 되기는 사실 주된 원동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이번 이란 공사 수주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동력이 여기에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은 드릴 수가 있고 사실 탑픽으로 이제 꼽아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산업과 현대산업 정도는 분명히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는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과 우리나라의 양해각서가 본계약으로 체결이 된다면 진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슈엔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이란 소식에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에서도 역시 이란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한 분야에 소속돼 있긴 합니다만은 가끔씩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스스로가 필터링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란 관련한 소식들도 이 하나 중에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이란, 기회의 땅이 결실의 땅으로 진짜 이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